앞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가 이해되죠, 그죠? 이걸 원가법, 요 시가법, 저가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장단점 같은 거 우리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요거 잠깐만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로 하면 원가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원가. 요 원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할까요? 치드 원가 있죠, 그죠? 치드 원가를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요래 표현합니다. 역사적 원가.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역사적 원가. 치드 원가라는 뜻입니다. 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 지난 과거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원가다. 아셨죠? 그 시가는 현행 원가를 합니다. 현행 원가, 예. 아시겠죠? 현행 원가. 또 하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예. 또 실현 가치, 또 현재 가치. 이런 시가는 좀 약간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 현의 역사적 원가라는 건 과거 원가고, 지도 원가고, 현재 행해지는 원가다. 또 현행 대체 원가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실현 가치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요 뜻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과거에 취득할 때 원가고, 현행 원가를 하는 것은 요 똑같은 물건을, 요런 물건을 오늘 똑같은 물건을 다시 취득한다면은 지불할 돈, 재취득 원가를 요래 표현합니다. 요런 물건을 과거에 살 때 돈 얼마 주고 샀다. 요거 100원이다. 요게 역사적 원가고, 오늘 요거 똑같은 물건을 다시 구입한다면은 지불할 돈. 요거 현행 원가. 요걸 실현 가치는 오늘 요걸 판다면은 받을 돈. 요걸 오늘 판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이걸 실현 가치랍니다. 현재 가치라는 거는 이걸 팔고 요 돈 내가 5년 후에 받기로 했다. 오늘 가치 얼마고, 여기 현재 가치. 이래죠, 그죠? 현재 가치. 여기 이제 미래 현금 흐름, 미래 받을 돈의 현재 가치랍니다. 예. 요걸 잠깐 말씀드려 보세요. 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우의 수 있지만은, 우리 이제 회계 원리에서는 오늘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요게 현재 가치잖아. 그죠? 5년 후에 받을 돈 500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내가 오늘 기계를 팔았습니다. 오늘 기계를 팔았는데, 오늘 내가 500원 받았으면 장부에 500원 적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돈을 5년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500원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5년간에 발생되는 뭐가 있습니까? 이자. 그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적어야 되겠죠. 요 이자 부분만큼을 뺀 요걸 우리 현재 가치를 합니다. 아셨죠? 요 사이에 발생하는 뭐라 그랬죠? 이자. 그걸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급이라 합니다. 그 뒤에 가면 다시 요거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이자 부분을 말합니다. 하고, 매년 100원씩 받을 돈. 5년간. 오늘 받으면 얼마냐. 내가 매년 받습니다. 그죠? 5년간. 매년 5년간 100원씩 받을 돈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때 이 500원과 이 500원의 가치는 다르죠. 그죠? 이거는 목돈이고, 요거는 1년 이자, 요거는 2년 이자, 요거는 3년 이자를 뺀 거, 그죠? 요거는 4년 이자를 뺀 거, 5년 이자잖아. 이건 5년 이자고. 다르죠, 그죠? 예, 이때. 그럼 이걸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환원할 때 이제 그 개수가 주어지는데, 그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현가 개수라 이랍니다. 현재 가치 개수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냥 요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아시고, 예. 요것도 현가 개수입니다. 이 현가계수는 우리가 매년 받는 돈이죠. 그죠? 요거는 연금 현가계수를 합니다.
그 목돈 500원에 대한 오늘 가치는 뭐라 한다? 현가 개수를 곱하면 돼. 요게 표가 있습니다. 표. 5년에 뭐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표가 있으니까 그 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연금 현가 개수를 합니다. 이래 해서 요 금액이 만약에 이게 400원이다. 장부에 요걸 적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적으면 안 됩니다. 이걸 명목상 가치, 요 현재 가치.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420원이라면 요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요걸 현재 가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현가 개수,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연금 현가 개수가 있구나. 요게 현재 가치다. 그죠? 요 정도 이해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뭐 자산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현금, 예금, 주식, 예산, 상호, 건물 있죠. 그죠?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표시하는 장부가 어디죠? 결국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물론 이거는 연말에 학습합니다. 그죠? 12월 말에 재무상태표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이 자산 항목들을 표시해야 되겠죠. 현금. 요 현금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런데 현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 이러면 현금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죠. 그죠? 뭐 수표라든가, 그죠? 뭐 일람출급 어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매체. 그래서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걸 묶어서 요래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만, 현금에서 현금만 할 게 아니고 현금과 유사한 거는 묶어서 같이 표시하자.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하나.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요 현금 알아보고, 예금 알아보고, 그죠? 주식 알아보고, 외상, 상품, 건물, 요래 알아보는데, 요 현금에서 알아볼 게 뭐냐? 바로 저거구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구나. 이렇게. 현금은 요래 표시하자. 자, 여기서, 그러면은, 현금 및 현자산의 어디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범위. 어디까지를 요 속에 포함해서 우리가 나타낼 거냐. 그게 첫째. 자, 보세요. 현금. 그죠? 현금. 현금 우리가 통화라 이랍니다. 통화. 주하나 지폐. 그리고 통화 대용 정권.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 그리고 요 예금 중에서, 은행 예금 있죠? 예금 중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우리 예금은 크게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겁니다. 예금 중에는 많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중에서 이제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속에는 요래 표시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요걸 묶어서 같이 표시하자. 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편의상. 이걸 쭉 열거하면은 금액도 적은데 이걸 쭉 자산은 자산입니다. 그죠? 열거하면은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하자. 목적 그겁니다. 간편, 편의상. 아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는 돈이니까 알 수 있고 이게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통화 대용 정권이 뭔지. 통화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죠? 요거는 뭐냐? 바로 통화 대용 정권 하면은 수표입니다.
교재를 잠깐 보면서 할까요? 예. 여러분들 필기하세요. 메모하세요. 나중에 공부, 복습하기가 좋죠. 107쪽을 잠깐 보세요. 107페이지. 예. 거기 보면 아래 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통화대용 정보에 나와 있죠. 타인 발행 수표, 또 보니까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아, 이런 수표구나. 타인 발행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현금하고 똑같다, 성격이. 자기압 수표도 똑같다.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잖아. 그죠? 가계 수표, 요즘 많이 안 씁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제의 기준은 151개국 이상입니다. 전 세계.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도 있을 거고, 후진국도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가계수표가 나온 지가, 이제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예, 약 한 35년에서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해 봤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예, 그때 이제 카드도 처음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이때가 아마, 예, 제 기억으로 아마 70년도 말쯤 될 겁니다. 78년도, 79년도 이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때 이 가계수표가 있었죠.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카드로 쓰면은 이 가맹점,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자로 줘, 조그만 책자. 전국에. 그래서 그 가맹점에 가야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맹점이 딱, 그래, 이제 필요한데 이제 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죠? 그러면 카드 가지고 가면 보통 가맹점이 조금, 예, 고급집입니다. 식당도 좀 고급 식당이고, 그래, 간단하게 뭐 국밥 하나 먹을 거, 그죠? 예, 이런 데 가면은 뭐, 5천짜리가 아니고 뭐, 한 몇만 원짜리 먹어야 되죠. 예, 있는데 이제 다 좀 좋은 집들이니까, 고급집이니까. 그때 요 가게 수표도 있었죠. 그죠? 뭐, 한 장에 10만원씩 발행하던 거. 예. 아무튼 이때 이제 요런 게 이제, 지금은 안 많습니다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국제의 기조이라는 거는, 예, 우리 세계가,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렇죠? 어떤 나라를 이런 식으로 어느 기준이 달라버리면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 통일성은 바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제 투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투자할 수 있고, 있죠. 예, 요즘 펀드가 전부 뭐 외국도 많죠. 그죠? 뭐 중국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성이. 똑같이 해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앞으로 아마 거의 다 될 겁니다. 151개국 이상입니다. 뭐 정확한 나라 수는 아닙니다만은 150개국 이상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쓰더라도 아직 후진국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시작하는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벌써 한 30년 전에 나왔지만은 이제 아직 안 나온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아하, 이게 국제의 기준이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구나. 그죠? 전 세계 통일적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분은 질문을 합니다. 이거 옷에 우리 안 쓰는데? 이래.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하는 이해하시고. 예. 그리고 뭐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있다. 그죠? 예. 또 우편안 있죠. 이것도 우리 많이 좀 안 씁니다. 우편안, 뭐 송금안, 전신안. 그죠? 우리 옛날에 보면은 뭐, 어디 돈 보낼 때, 그죠? 은행, 우체국에 가가지고 환으로 바꾸었죠. 그 편지봉투에 넣어가지고,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까만 먹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환을 해서 보내고 이렇습니다. 그때 쓰던 거. 우편안, 전신안, 송금안. 이런 거. 그 다음 또 그 계속해서 보세요. 만기가 도래한 공채나 사채 이자표죠. 그죠? 우리가 공채나 사채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만기가 이제 도래했으니까 이자 받겠죠. 그죠? 또 만기가 된 어음 같은 거. 만기 도래한 어음. 그리고 또 보니까 배당금 통지표 있습니다. 예,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기업에서 연말 정산하고 나면은, 예, 배당금 받아가세요. 통지서 이런 등등.
이거 외에도 뭐 일람 출급음이라든가 제시와 동시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거, 배당금 영수증이라든가 일람 출급음이라든가 뭐 대체저금 환급증서, 또 국고송금 통지서 이런 거 등등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말하면 일람 후 30일 출급음이다 이러면은 제시를 하고 나서 내가 음을 갖다가 은행에 가져가서 돈 주세요, 돈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고 제시를 합니다. 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야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게 없으니까 제시와 동시에 돈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현금하고 성격이 같다 그죠? 그래서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화 할 수 있죠. 그죠?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처리하자. 예금이라 하지 말고, 예금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현금성 자산이죠. 요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회계에서 기간이 나옵니다. 그죠? 뭐 1년이다, 2년이다 나오면 언제 기준일까요? 예, 항상 이날 기준입니다. 이날 기준. 이날이 무슨 날이죠? 결산일. 이날이 바로 무슨 날이죠? 재무상태표 작성일입니다. 작성 기준일. 요날 기준해서 뭐 1년이다, 2년이랍니다. 결산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 현금에 나오는 현금성 자산은 이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결산일이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그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것. 요거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 합니다. 취득한 날. 아시죠? 취득일로부터. 은행 예금이라면 가입한 날로부터. 가입일이 취득일. 아시죠? 그래서 요렇게 취득도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요런 말하면은, 환매채. 그죠? 또는, 취득도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뭐 환매채라든가 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네, 크게 보면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환매채 우선 나와 있죠, 그죠? 채권 이게 상환 우선주, 상환에 대해서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이라는 뜻인데 성격은 이거하고 같습니다. 채권, 사채 같은 거 또는 이제 환매채라 이라죠, 그죠? 환매 채권, 채권인데 권자를 빼버려 환매채 또는 뭐 예금 등등. 우리가 요 말 많이 쓰잖아, 그죠? 환성. 환성이 무슨 말이죠? 다시 뭐 하는 거, 성취하는 거, 차를 갈아타는 거잖아, 그죠? 환성. 환매는 뭘까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취득했다가 다시 팔 수 있는 거, 현금화할 수 있잖아. 거기 기간이 얼마? 3개월 내에 환매할 수 있는 거, 채권을 말합니다. 3개월 내에 현금할 수 있겠죠, 그죠? 아, 이런 거구나. 채권이나 우선 주식이나 환매 채권이나 예금 등등. 요게 중요합니다.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하자. 끝났습니다. 요 내용. 현금 및 현금자산은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아,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죠? 다음 자료를 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표시할 금액이 얼마냐? 이래 나옵니다. 그럼 실제 우리 예제 문제를 하나 볼까요? 그 교재는 109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 예, 109쪽 찾았습니까? 예. 그 교재 109페이지 보면은 기본예제 2번을 한번 보세요. 예, 저는 교재 순서대로 똑같이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핵심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할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교재부터 처음부터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순서를 바꾸어서 할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예, 다시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요약하고 나서 전 부분.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이제 나무가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줄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죠. 그죠? 예, 항상 이 부분. 거의 시험에 여기서 다 나오죠. 그죠? 예,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전체 아웃라인 핵심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가지치기. 그죠? 요렇게. 그래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적어 드리는 거는 요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나서 이제 다 핵심적인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보충할 거. 그렇게 이제 가지치기, 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보충할 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항상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109쪽의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이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 있는 거 알죠? 보면서 하세요. 기억, 만기된 받으러, 만기됐으니까 이거는 현금, 그죠? 송금수표, 송금수표도 현금. 예. 부도수표는 아니죠. 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수표는 모두 현금이지만은, 부도난 걸 현금을 하면 안 되지. 그죠? 부도수표는 제외.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요것도 제외. 요거는 제외입니다. 부도수표나 선일자 수표를 제외한다. 선일자 하는 것은 선일자, 날짜. 먼저 발행한다. 날짜에 먼저 발행한 걸 말합니다. 주로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쓰던 가계수표 같은 거죠. 그죠? 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예, 오늘이 만약에 5월 10일, 5월, 오늘이, 그죠? 예. 10일입니다. 그죠? 내가 수표를 하나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오늘이 5월 10일인데, 수표 발행일을, 수표를 발행한 날이 지급일입니다. 수표는 항상 현금 바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행일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날, 현금 받아오는 날이죠. 그죠? 요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오늘이 5월 10일인데 수표 발행일을 5월 31일로 미래 날짜를 해버립니다. 그럼 물론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죠? 내가 갑이고 이 사람이 을입니다. 그죠? 을한테 내가 양해를 받아야 되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날 은행에서 돈 찾아가세요. 이렇게. 그 미리 이제 이 사람하고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날 돈 찾아가세요 하고 요날 돈 주겠답니다. 근데 오늘은 이날이잖아. 그죠? 예. 그 발행일을 미래 날짜로 그 일자를 갖다 그죠? 예. 요 발행일을 앞에 땡겨서 오늘이지만은 날짜 발행일에 앞서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일자 앞에 발행일자 앞에 발행하는 수. 이거 왜 설일자 또는 이제 날짜를 연기했죠. 오늘이 5월 10일인데 30일날 주겠다 그래. 연기했습니다. 연수표를 하기도 하고, 연기했다. 연수표. 예. 그럼 요 날이 지급일이잖아. 그죠? 이 날이 만기일이죠. 이 날 돈 주겠다 그래서. 그래서 성격이 뭐 같죠? 음과 똑같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선일자 수표는 회계에서는 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이런 선일자를 받으면은 받을 음이라 이랍니다. 내가 반대로 발행해서 지급했으면 지급음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음입니다. 현금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선일자라 한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받으름 50만원 하고, 송금수표 85만원 하고, 부도수표는 제외, 배당금 영수증 있네. 그죠? 요 현금, 여행자 수표도 현금, 선일자 수표는 제외,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
타인 발행 음은 아닙니다. 음은 제외, 금요 가볼 정도 제외, 가계 수표는 현금, 맞죠? 그럼 답, 요거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암산이 안 되면은 이런 걸 우리는 계산기로 합니다. 계산기. 물론 이제 계산할 때는 이게 동그라미 한 첫 동안 4개 동그라미를 떼버리고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0, 85, 25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답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게 이제 회계 계산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라는 거는 더하고 빼고, 그죠? 이게 핵심이고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고 나누고. 뭐 옛날에도 우리가 수학 아니라 그랬죠. 그죠? 말하면은 어떤 미분, 적분 이런 게 인수분해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또는 뭐 옛날에 우리 했잖아. 그죠? 뭐 시그마라든지 뭐 인티그랄, 그죠? 리미트. 예. 이런 수학문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칙 연산입니다. 이런 거. 예. 아주 숫자는 간단합니다. 예. 계산기로 하시면 되고.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135쪽. 이번에는 그 135쪽을 잠깐 한 번 보세요. 그 뒤에 가서 우리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쪽 2번 문제 찾았습니까?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마찬가지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할 금액 얼마냐? 기억, 통화, 통화는 현금. 우표 아니죠. 제외. 타인 발행 수표 현금. 송금한 현금. 타인 발행 약소금 아닙니다. 제외. 배당금 지급 통지서 현금. 예, 천마가 발행했던 수표입니다. 그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현금에 들어갑니다. 예, 당자예금이니까. 당자예금, 현금. 지골의 금융가불종 제외,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현금, 만기를 했죠. 예, 요거. 이렇게. 아시죠? 계산기 할 때는 동그라미 좀 빼고 요거만 더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정답.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하면서 계산을 자꾸 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별도로 연습할 시간을 다시 가지고 한다고 시간 낭비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책상 옆에 여러분들 책상 보시면서 그죠? 옆에 놓고 이래 자꾸 연습 이래 하세요. 같이. 이거 좀 수달해야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수달되겠죠. 그죠? 예. 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3번. 3번도 한번 보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현금 및 현금 자산 얼마냐? 기억, 통화, 현금. 수입인지 제외. 배당금 영수증 현금. 가불증 제외. 가계수표 현금. 소액현금. 소액현금도 현금입니다. 현금. 32,000원. 타인발행 제외. 다 하면 되죠. 그죠? 이걸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이렇게. 이래 하지 마시고 계산기로 이렇게. 접니다. 답이 나왔죠? 답은 4번.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지폐 및 주화, 현금,
서울에서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현금, 우표 아니죠. 제외.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예, 그래 이거는 내년 8월에 만기입니다. 3개월 넘죠. 제외. 수익증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면의 현금입니다. 11월 13일에 취득인데 그죠? 12월 1, 5, 2개월 현금. 예, 요 기업 만기가 내년 6월 달입니다. 내후년, 내년이네, 그죠? 아니죠. 제외. 답. 그죠? 예,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요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알았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시면 되겠죠. 그죠? 현금에는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다. 요거는 현금, 수표, 환, 만기,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환, 우편한, 전신한, 송금한, 만기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이라든가 뭐 일람 출급금, 국고송금 통지서, 예, 같은 말입니다. 그죠?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라든가 이런 채권 우선적 유가증권이라든가 요거 다 유가증권이네. 그죠? 예금 이런 걸 말한다. 아시겠죠? 예. 자, 요건 이제 끝났습니다. 현금 및 현금자산 이제 아셨고. 두 번째, 예금. 예금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 예금은 요래 구분합니다.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고객이 요구하면은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죠? 방금 했죠? 당좌 예금이나 정기, 보통 예금. 저축성 예금 하면은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뭐 등등 많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리 들어갔죠. 그죠? 예금 중에서. 이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런 예금이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장기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요건 1년 내, 1년 후. 예. 예금입니다. 자,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현금 예금 알았고. 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예, 이거 보세요. 요 예금. 예금 중에서 이런 보통 예금이나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이런 예금들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죠. 이 통장이 잔고입니다. 그죠? 예, 은행의 통장. 그런데 이 당좌 예금은 이거는 통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표책을 주죠. 그죠? 보통 20매짜리. 그럼 이제 은행에 예금하고 내가 돈 필요할 때 물건을 사고 나서 수표를 발행해 주죠. 그죠? 그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받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찾아갑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내 앞표로 되어 있는 그 계좌에서 돈을 빼주겠죠. 그죠? 수표를 발행하면은 당좌예금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수표를, 그 수표를 가지고 이제 발행하다 보니까 내가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오늘 물건 사고. 그 장부, 내 장부에서 뺐죠. 그런데 아직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 안 찾아갔습니다. 그럼 은행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오늘 내가 장부를 확인해 보면은 우리 장부하고 은행 장부가 서로 틀리겠죠. 이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 장부에는 돈이 100원인데, 그죠?
은행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은 예를 들어서 70원 있더라. 이런 게. 이렇게 이제 회사와 은행의 그 장부 잔액은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틀리는 경우에 이걸 조정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봅니다. 그걸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은행계정 조정표. 아시겠죠? 은행계정 조정표다. 요 은행계정 조정표는 누가 작성할까요? 회사에서 합니까? 은행에서 합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한다. 은행에서 할 필요 없죠. 그죠? 회사에서 하는 거고.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어느 예금에 대해서 한다? 예,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다른 예금은 안 합니다. 요거는 당좌 예금만 하는 거고. 이거는 언제 하느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특징이. 그래서 결산 때 아까 수정상 아니라 그랬죠. 그죠? 회사 측에서 작성하고 예금 중에서는 당좌 예금만 하고 요거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거다. 작성하는 게 은행계정 조정표다. 그럼 회사와 은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요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크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원인이. 한쪽은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예금 기장이라는 거는 입금, 출금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회사의 입금, 그죠? 여기도 입금이 돼야 되죠. 입금, 그죠? 출금, 양쪽에 출금돼야 되죠. 그죠? 은행에 먼저 출금되었으면은 여기도 출금돼야 되죠. 그런데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는 입금이 안 돼 있다. 그죠? 반대로 은행은 입금되고 우리 회사 입금이 안 돼 있다. 요거는 출금되고 요 출금 안 됐다. 요거 출금 안 됐다. 이런 경우잖아요. 간혹 가다가 오류가 틀리게 한다. 오기, 오류, 정정. 오류, 수정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뭐를 조정하느냐? 입금을 조정한다면 입금을 빼야 되잖아. 요걸 조정할까요? 요걸 조정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정상적인 입금 출금이기 때문에 요걸 조정하는. 입금이 안 됐다 어떻게 한다? 플러스. 요거는 회사에 플러스. 은행에 마이너스, 회사에 마이너스 합니다. 이렇게. 이래죠, 그죠? 요게 은행계정 조정표 하는 거구나. 은행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회사와 은행에 서로 잔액이 일치가 안 될 때 조정하는 표.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은행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자, 다시 현금에서는 뭘 했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했죠. 그죠? 그 다음, 예금에서는 요거 보려고 요렇게 구분한다 하는 걸 알겠고, 특히 요거, 당좌 예금에 대해서 하는 게 뭐다? 은행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아셨죠? 이거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인데, 요 작성한 표를 뭐라 한다? 은행계정 조정표라 한다. 이런 거는 미입금 부분을 플러스 해주고, 미출금 부분을 마이너스 해주는 거. 요거 이제 은행계정 조정표랍니다. 아시겠죠? 예.